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아서 그것들을 뭐 필요한 부분을 쓰고 그다음에 남는 부분을 요금을 저축을 하지, 저축하고 남는 걸로 쓰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신용카드 쓰는 노하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미리 땡겨서 쓴 것들의 대가를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이 그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잔고를 계속해서 불려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종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내가 아껴서 저축만 할 것인가, 은행에 계속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인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길, 남들이 한 방에 많은 돈을 벌어주겠다라고 가머니설로 잘 저축해놓은 돈을 쓰게 만드는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좀 돌아가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정석 투자를 통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것인지, 결국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의 잔고를 늘리고 투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좀 좋은 전문가를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전문가를 찾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부작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뭐 뉴스들이 전부 비관적인 뉴스들이 판을 치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기운들이 많이 빠지죠. 이건 시장의 반복이에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시장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정적인 뉴스들 많이 봐가지고 마음이 많이 안 편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독서, 걷기,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명상이죠.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네, 편안하게 앉으세요. 양손을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두고 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머릿속을 스쳐가는 잡념들을 다스리겠습니다. 들숨과 함께 하나, 날숨과 함께 둘, 들숨과 함께 셋, 날숨과 함께 넷, 10까지 세는 것을 반복하며 호흡에 나의 의식을 집중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저항하지 않고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것이 그곳에 존재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다시 나의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수많은 생각 중 혹시라도 나의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 즉시 입꼬리를 올려 입에 미소를 머금은 후 다시 하나로 돌아와 숨과 함께 샘을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즐깁니다. 이 명상을 들으면서 투자는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투자를 시작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주식은 뭐죠?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그렇지. 주가의 들숨과 날숨은 뭘까? 이게 들숨과 날숨이에요. 보여요 여러분? 삘이 와요? 자, 하단부가 들여마시고 내뿜고 들여마시고 내뿜고, 그죠? 이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어떨 땐 길고 어떨 때 짧고 어떨 땐 막 1년도 넘게 걸리고, 그렇지만 이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다 좋은 회사들은 우상향 해준다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죠. 들숨과 날숨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명상과 같이 이런 차트를 보면서 명상하면 좀 더 새롭겠죠, 그죠? 그래서 명상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해주고 나는 그저 주식 투자와 명상. 호흡에 집중할 뿐입니다.
자, 들어 마시고. 다시 들여 마시고. 초보자들은 들어오자마자 시장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애써요? 안 써요? 빨리 부자 되려고 애써요. 오늘 제목이 뭐죠? 직장인이 부자 되는 법 아니에요? 빨리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애쓰면 어떻게 돼요? 깡통나요. 이번에 어느 분 편지 썼는데 보니까 명문 직장에 다니다가 전업 투자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가진 돈을 다 날린 그런 분이 있던데, 가만히 봤는데 그 사람의 생각 중에서 선생을 찾지 않았더라고. 주식 투자는요, 독학 백날해야 소용없어요.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방법을 알아요. 쓰세요. 주식 계좌에 주식으로 똥줄에도 잡줄에도 주식 계좌에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돈 버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얼만 가지 기법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나 듣지 말라니까. 하워드 막스의 얘기 들어봐요. 우량주가 좋은 주식이 아니라, 좋은 주식은 가격이 싸서, 가치 대비 너무 싸져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한다. 이거 보세요. 이거죠. 좋은 주식은요, 많이 하락해서 시장이 나빠서 많이 깎아주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주식이 아니라니까. 주식의 가치 대비 저평가됐을 때 저가로 사는 게 가장 좋은 주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뭐야? 아는 분. 주가의 가장 큰 호재, 싸다는 것이지. 시덕하게 많이 빠지면 급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요새 어떻게 해? 박수 쳐야지. 새끼들 급등 나오려고 겁나 빠져버려.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이 잡기 위해서 초보자들은 주식을 사지 않고 공부를 하고 기다리면 저런 찬스가 오는 거예요. 초보자들 잘 들어요. 이 찬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몇 년도 공부해야 된다고요. 자, 이 찬스가 몇 년에 한 번씩 오죠. 이걸 잡기 위해서 어떻게 몇 년간 공부해야 되는데 지랄들하고 많이 올라가면 이 고점에서 입학을 해. 입학생들은 어서 들어와요. 알잖아요, 여러분요. 장이 좋으면 입학합니다. 누가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제발로 걸어와요. 그것도 융자 받아가지고 지랄들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죠.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로 융자 받아갖고 겨들어와. 빨리 먹으려고.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빨리예요. 빨리. 우리나라 사람은 급해요. 그죠? 베트남에서 무슨 여행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베트남 사람한테 한국 사람의 단점이 뭐야 그러니까 다 좋고 친절하고 잘생기고 다 좋은데 돈도 잘 쓰고 팁도 잘 주고 딱 하나, 밥 늦게 갖다 주면 성질 낸다는 거야. 음식 늦게 갖다 주면 빨리빨리라고 성질 낸다고. 한국 사람 급하다고. 그거 나쁘다고. 근데 주식장에서 급하면 어떻게 되죠? 돼지는 거지 뭐. 급하게 빨리 먹으려고 융자 스탕론 쓰면 어떻게 돼지는 거지. 너만 돼지는 거지 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깡통이 참 잘 나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이 애쓰지 말고 명상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엄청난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험블인 릴의 역발상 투자를 한 구절 봐야 되겠죠? 역발상 투자는 실수를 피하게 해준다. 역발상 법칙에 관한 이 짤막한 한 보고서를 마치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질문을 답해봐야 할 것이다. 역발상 법칙은 활용하기 어려운가? 분명 어려운 질문이다. 역발상의 법칙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 외국처에도 3월 급정락에 나온 얘기가 들었어요. 역발상 법칙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이건 써야지. 지난번에 사드 문제 있을 때 주식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리먼 사태 왔을 때 주식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IMF도 왔을 때 주식 다 팔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역발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틀릴 때보다 맞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많은 증거를 통해서 입증했다. 역발상 이론이 당혹스럽고 삐딱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일반적인 견해에 반대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적 반응에 반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러분의 역발적 사고를 두고 함께 얘기해야 할 다른 사람들이 거의 예외 없이 맹렬하게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이유와 이론을 찾아 여러분을 역발적적 사고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반론을 지켜나가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렇죠? 지금 한일 관계 얘기하면서 반론을 얘기가 어려워. 여러분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분이 주장하는 입증하는데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이거 입증하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상대하지 말라고 그런 인간들하고 그냥 역발상을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만 하면 돼. 너만. 뭐로 하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걸 입증해 보이려고 그냥 말다툼하고 막 가르쳐주려고 그래. 깡통 다 나고 나서 여기 온 거지.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거의 깡통 나서 지금 고수님들만 오셨네. 오늘 보니까 부자파 강의는 하수들은 안 들어. 단타방이나 가잖아. 한타방. 거의 300년 전 인물인 프랜시 베이커의 경의 말을 들어보면 혼란스러운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믿기 전에 의심하라. 무엇이든지 믿기 전에. 현재 지금 모든 대중들이 하는 그 행태나 모든 뉴스, 일본 관계 다 믿기 전에 한 번은 의심해보라는 거지. 생략하고 우리는 실제로 조작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다. 선전과 실제 뉴스를 구분하려면 뉴스 수집 및 선전 기관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의 견해, 기업가들의 견해를 알아보고 그런 다음 앉아서 반대되는 사건들을 검토하는 데 그다지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지 않다. 연습을 해야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독창적인 사고를 창조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역발상적 사고는 돈을 벌어준다. 이건 써야지. 역발상적 사고는 돈을 벌어준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바로 이 천성이치, 우리가 배운 것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힘, 역발상적 사고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식 사면 안 돼. 어린 것들이 와 돈부터 벌라고 주식 사고 지랄들 하고 뭐 이거 사면 안 돼요.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런 놈들은 내가 간섭하네. 네가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고 나중에 2단계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지? 그래야 나중에 드디어 역발상이 뭔지를 알게 된 이후부터 여러분이 수익 나고 주식 투자가 행복해질 겁니다. 그럼 역발상 투자는 고독하다고? 외로워! 니체가 이런 말을 하잖아. 인생의 삼고, 고독, 고생, 고통이다. 이 세 가지에 모두 감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만큼 이보다 인생을 더 크게 발전시키는 것도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상고는 인생의 상고다. 고독하지 않으면 몰입할 수 없으며 고생하지 않으면 대가가 될 수 없고 고통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깨닫기 힘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써봐요. 딴 건 적지 말고 고생, 고독, 고생, 고통 쓰세요. 딴 거 쓰지 말고 고독해라.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건 고생하지 않고 부자 되는 법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주식장에서 돈을 잃는 게 뭐냐면 고생하지 않고 전문가님이 그냥 벌어주세요. 전문가님 시키는 대로 이렇게 다 깡통나.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편안하게 돈을 벌어준다는 전문가는 다 여러분이 깡통나요. 전문가가 이 말을 하면 됩니다. 내가 종목을 발굴하더라도 고통스러울 겁니다. 같이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들고 갔을 때만 회원님 목입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내 말만 들으면 부자 된다? 내 말만 들으면 무조건 깡통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깡통나. 그래서 여러분 돈을 투자하지 말고 공부를 먼저 하고 작은 돈으로 실습하셔야 돼요. 너무 돈을 투자 안 하면 안 되지. 조그만 돈을 투자해도 돈을 잃을 때 기분은 나빠. 그 기분, 그게 고생이란 말이야. 고통이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종목을 선정할 때 역발상 투자로 남들이 하던 얘기하는 그걸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뭐야? 역발상. 고독이야. 역발상 투자하는 고독이야. 모든 대중이 뉴스 보고 하는 소리를 반대로 뒤집으니까 고독한 여러분은 리더이십니다. 고독을 이길 수 있죠? 부자가 될래? 그러면 고독을 이겨야 됩니다. 대학원이라는데 모임에 나가면은 말이야.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정치 얘기만 하고 말이야. 옛날 무슨 바람핀 얘기나 하고. 나 그런 모임을 왜 나가는지 몰라. 지금 여기 오늘 직장인이 부자 되는 방법이잖아요. 가난해서 부자 되는 방법은요. 여러분 생각이 부자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저도 가난한 집 아들이었잖아요. 과거가 가난했다고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 먹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죄입니다. 부자 되는 방법은요. 네가 머리 써서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자 돈을 버는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이게 역발상이고 천성이치에 거역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면 다 망해요. 공짜 정보는 다 망해요. 공짜 정보를 듣고 여러분 투자하시면 다 공짜야. 게다가. 그래서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난 집안이 가난해서, 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난 시골 촌놈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하게 태어났고 형편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면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부자처럼 말하고 걷고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세요. 너무 큰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동네에서 그저 돈 걱정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면 별로 어렵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큰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찢어지는 거지. 동네 부자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동네 부자가 되면 돈을 또 벌어줘요. 돈이 일을 하잖아요.
그때 종잣돈을 만들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굴욕스러운 일도 좀 해야 되겠죠. 젊은 놈들은 저녁에 대리운전도 좀 하고, 나도 대리운전 했어요. 보험도 팔고. 아니 주식에다 깡통 났으면은 보험도 팔고 대리운전도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어떤 놈들 보니까 돈 구하러 다니고 돈 꾸러 다니는데, 친구 만나가지고 돈 꾸어가지고 매매 또 한다고. 호구 잡으러 다니지 말고. 장이 이렇게 나쁘고 막 이러면 주식 그만해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되나 막 그러지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뭐라 그래.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아 아야무 때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이라크 사스 전쟁 노무현 때 사야 했는데, 아이고 이거 니먼 사태 때 사야 됐는데, 유럽 사태 때 사야 되는데, 중국 폭락 때 사야 되는데, 다 이유 없어요? 있어요? 빨간 노란 자리에 이유 있다 1번, 이유 없다 2번. 다 이유 있어. 좋은 자리는 이유가 있다고. 그리고 악재가 나오면 뭐야? 부자들 기회가 온 거야. 역발상으로 뒤우면 여기가 다 좋은 자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하 하하하 웃어야지. 하하하 웃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좋은 자리가 왔는데. 이런 데서 웃지 말고 지랄하고, 올라가면 지랄하고 그냥. 아 근데 주식이라는 게 질투의 화신이거든요. 올라가면 사람들은 나만 떼놓고 간다고 막 융자 받아가지고, 교가 융자 가지고 또 모자라면 그 융자 받아다가 또 스탕을 써, 이 새끼들.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쫄라 망해가지고 또 그냥 고생해. 계속 한 5년 또 그냥 빚 다 갖고 장 좀 뜨면 또 올라와.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장이 올라오거든요. 5년 만에 한 번씩은 반등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 다 한 5년에 한 번씩은 반등 나오죠. 이럴 때마다 그냥 꼭 나와가지고 그냥 참 질투하지 벼요. 이 자리에 꺾고 가요. 이게 한 5년에 한 번씩은 나올걸요. 이건 1년 만에 나오고, 요건 한 5년. 근데 이런 좋은 주식은 안 팔아도 되죠. 가만히 모아만 가도 됩니다. 직장인들 다들 이런 좋은 주식을 모아 가시면 돼요. 매달 50이면 50, 100이면 100 모아 가시면 됩니다. 한 종목에다 내 재산 전부 걸기 싫으면 종목을 몇 개 나눠가지고 요것도 좀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서 모아 가시면 됩니다. 나무를 키우시는 거죠.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렇게 나무를 키우시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나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식 카페에 나무 내가 심어놨잖아. 나무. 황금소나무나 포도나무 심어도 돼.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똑같아. 포도나무가 자라면 포도 자라지. 책 많이 읽고 농사하듯 좋은 주식에 씨를 뿌려. 부자빠 말씀이 보약입니다. 연금 같은 배당주에 농사 지을 땅까지 마음이 부자. 땅이 필요 없어 이거는. 예.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좋은 주식을 사가지고 땅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착한 학생이 되려면, 그래도 초보자 때 주식에도 돈을 빵빵 일러내야 되는, 차라리 저런 타이밍을 기다리려면 채권 사, 채권. 이게 브라질 채권 3억 7천 주고 산 건데, 나눠서 1억 7천 이렇게 3번, 4번 샀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이자 받아가지고 또 사고 또 샀더니 5억 4,800이 됐어. 이번 6월 달에 또 받았잖아요. 5% 받았으니까 약 2,500 받았잖아요. 연말에 가서 또 요거 5% 받으니까 2,700 정도 받겠네요. 그죠? 그 2,700 또 집어넣고 또 사고, 2000년 6월에 또 배당 5% 받으면 또 사고. 그래서 계속 사다 모으니까 이 채권 원금이 이렇게 절하나는데도 이것도 못하면서 주식 투자한다고 껄떡대지 말고 채권부터 배워. 채권도 못하는 것들이 주식부터 한다고 그냥 껄떡대다가 원금 다 잘라먹잖아. 이해가세요? 물론 브라질 채권 산다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죠. 그냥 되나요? 삼성증권에서 브라질 채권 판매 중지 얘기 나올 때 샀거든요. 역발상으로. 거기 들어간다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투자에는 용기가, 부자가 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쓰세요, 용기. 뭐가 어떻고 잔소리 까고 막 따지는 새끼들은 절대 부자 안 돼. 꾸준히 이것도 한번 시작했으면 몇 년이고 계속 이자 받아야지. 조금 있다가 막 한 장이 팔아가지고 또 어디 주식으로 갈까? 이리 갈까? 바이오로 갈까? 차라리 대마주로 갈 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개새끼들 나중에 전부 원금 다 잘라 쳐먹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일관성 있어. 일관성. 가난한 애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 촉새 같아. 조루자지야. 오줌 찔끔찔끔 강아지 싸듯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 오줌 싸고 다니고 새끼들 말이야. 우리 강아지가 보니까 아주 산책 가면 계속 다니면서 오줌 찔끔찔끔 싸네. 근데 아유 저 단타 치는 새끼들하고 똑같네 그냥. 오줌 찔끔찔끔 싸고 다니. 일관성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기계라는 동영상 있어요. 테디에 기계라는 걸 쳐보라고. 우리 애들도 다 그걸 봐야 돼. 그거는 이제 그 성공한 아이들의 그
가지를 조사했는데 일관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모든 성공엔 그 IQ가 아니야. 성공한 사람은 징글징글하게 그냥 꾸준히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잖아요. 부자 아빠 한 40년 동안 깡통 나도 또 하고, 깡통 나오면 교회 앞에 가서 또 그냥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 다음에 성공 투자자는 100번 중에 51번을 맞고 49번은 틀린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앙드레 코스자의 얘기니까. 성공한 자는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키우고 잘못된 거는 일찍 손절로 잘라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 개 심었는데 잘못된 거 속아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세요? 부자빠가 추천한 종목이 다 맞지 않아요. 틀릴 수 있어요. 저도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절대 몰빵 치면 안 되고요. 절대 보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한 종목에 몰빵 치면 안 된다고. 종목을 원래 제대로 된 투자는 한 종목에 1% 이상을 넣지 않아야 돼요. 1% 쓰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1%에 넣지 마세요. 1% 이상. 그리고 ETF는 절대 사지 마세요. ETF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ETF는 돈이 다 녹아버려. 그 다음에 개미를 꼬시는 건 상한가잖아. 상한가 팍팍 나오면 요 그림 봐요. 상한가 나오면 개미들이 좋아해 안 해? 아 그래서 내가 큰손들이 잔인함을 내가 오늘 공개하려고. 여러분도 이런 상한가 좋아하죠? 상한가는 개미를 잡는 개미 뜰채로 뜨기만 한다고. 요게 TPCC 신용이에요. 이거 올라갈 때 신용이 탁 올라오더니 여기서 계속 신용이 여기까지 늘어. 신용이 이빨이 채워지게 확 빼잖아요. 주가 확 빼면서 깡통 매는 거. 신용을 보면은 개미들이 어디서 좋아하는지를 대충. 개미들은 여기서 좋아한다고. 상을 본 다음에 여기부터 좋아해 여기. 앞에 상 그림을 계속 보면서 소설을 막 쓰는 거야. 아 오빠 상 한 번만 더 쳐줘.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상은 팍팍 나오면서 상 잡을 기회를 안 주죠. 그래서 신용을 썼다는 말은 망했다는 말이다 쓰세요. 신용을 썼다는 말은 망했다는 말이다. 근데 그 신용병도 무서운 병이더라고. 근데 몇 년을 지켜보면서 우리 회원 중에서 여러 번 내가 그 신용 까라고 하는데도 죽어도 신용을 못 까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신용은 병이 있는데 신용을 쓰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신용이 자꾸 나도 모르게 질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조정할 때마다 막 괴로워.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네 지랄하고 신용 괜히 미친놈이야. 어떤 남자들은 또 미친놈이야 이러고 자기가 또 자기를 욕해. 미친놈들. 에휴, 미친놈처럼 매매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종잣돈 잃어버리면은 인생을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전문가 봤어요? 어떻게든지 내 정보만 받으면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계속 막 홍보하고 그러거든요. 절대 따라가지 마. 주식은 어려운 거야. 여러분이 고통을 여러분이 짊어졌을 때 여러분이 돈을 받는 거야. 고통을 짊어진 다음에 돈을 버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주식을 쌀 때 사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짊어지는 사업이죠. 그죠? 무슨 사업? 고통 사업이에요. 고통이 먼저 가지고 쌀 때는 막 주식이 요새 왜 싸? 고통스러우니까 싸지. 그런데 뭐야? 나는 그래서 전 종목을 보면서 주말에도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여기저기서도 보면 막 급등 나올 종목들이 막 보여. 그래. 야, 이 고통이 지나고 나면 또 상당히 재미있는 장이 오겠네. 여러분도 전 종목 보세요. 그러면 잠이 안 올 거예요. 밤새 보게 될걸. 주식은 꿈을 파는 사업입니다. 꿈이 없을 때 사서 꿈이 나올 때 파는 거예요. 자, 오늘 직장인들 부자 되는 방법 딴 거 없어요. 꿈이 없을 때 주식을 용감하게 사가지고 보유하고서 여러 종목 사면 되잖아. 팜 시스템이 바로 그거죠. 여러 종목을 사고 여러분들이 보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